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K9 선더, 한국의 자주포는 예상을 뛰어넘는 군사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현대 포병 시스템의 일부로 처음 설계된 K9는 뛰어난 전투 능력으로 빠르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놀라운 사거리와 매우 높은 정확성의 조합, 그리고 모든 기상 조건과 지형에서의 작동 능력은 K9를 전 세계 국방 전문가들 사이에서 뜨거운 화제로 만들었습니다. 국제 군사 분석가들은 K9에 대해 단순히 인상적인 화력 성능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투 상황에서의 유연성과 내구성 때문에 특별히 주목했습니다. 이러한 주목은 한국의 기술 및 기술에 대한 인정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방 분야의 새로운 발전 추세를 반영합니다. K9는 포병 시스템의 일부일 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들의 안보 전략에서 핵심 요소가 되어 군사력 강화와 지역 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방산업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방산 사업 호조에 힘입어 2분기 연속 최대 영업이익을 갈아치우며 승승장구 중입니다. 그 중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제일 효자 상품인 K9 자주포가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K9 자주포에 전 세계 방산 관계자가 관심을 가질 만한 소식이 다양하게 나와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바로 호주와 이집트에서 기다렸던 소식들이 나온 건데, 이를 두고 방산 전문가들은 생각했던 것보다 K9의 위력이 엄청나다며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명품 무기 체계 중 하나로 꼽히는 K9 자주포가 호주에서 위풍당당하게 거침없이 전진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진행된 다수의 성능 테스트에서 K9의 막강한 화력을 뿜어내며 호주 전역을 집어삼키는 듯한 모습이 연신 공개돼 감탄을 내뱉게 했는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올해 초 한화디펜스 오스트레일리아는 APV 코퍼레이션의 안전벨트가 폭발 시험을 통과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폭발 실험은 이스라엘 방호 전문업체 플라산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제품의 설계, 생산, 폭발 테스트 등 전반적인 성능의 깊은 인상을 받으며 APV의 안전벨트를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화디펜스가 호주에 공급할 1조 원 규모의 K9에 APV의 안전벨트가 장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APV 안전벨트는 호주에서 설계 개발됐는데, 현재 호주 방산 관계자들은 K9가 차세대 보병 전투장갑차 레드백에 잘 통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K9의 우리가 알던 것과 전혀 다른 낯선 모습을 한 채 호주 내 사막에서 찍힌 사진이 공개돼 궁금증을 자아냈는데요. 곧 이어 K9 자주포의 호주형 모델인 헌츠맨 프로젝트 AS9 AS10 폭발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이미 한 차례 K9과 인연을 맺었던 이스라엘 방호 전문업체 플라산이 이번에도 참여했는데, 바로 직전에 진행됐던 것보다 더 엄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순조롭게 K9의 테스트를 통과하는 모습에 플라산이 K9의 방호력에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플라산과 함께 진행한 호주형 K9 자주포 AS9 헌츠맨과 탄약보급 장갑차 AS10에 대한 화력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는데요. 플라산은 주로 이스라엘에서 자주포를 대상으로 한 폭발 테스트를 진행하는데, 이례적이게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는 4년이나 넘게 파트너십을 지속해왔습니다. 실제로 앞서 AS9에 장착될 APV 코퍼레이션의 안전벨트 폭발 테스트 역시 플라산이 실시하는 등 한화와는 사실상 쿵짝이 잘 맞는 파트너가 됐습니다. 특히나 이번 테스트는 전 세계 방산업계가 손꼽아 기다렸다고 할 정도로 많은 이목이 집중됐는데, K9의 호주 진출의 결정지을 만큼 중요한 테스트였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플라산은 AS9, AS10이 어느 정도의 폭발까지 견딜 수 있는지 한계 상황을 가정한 시험을 진행했는데요. 해당 테스트는 비공개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됐는지 확인할 수 없지만, 이와 유사한 다른 차량 폭발 테스트 영상을 보시면 대략적으로 짐작하실 순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에서는 TNT UKG를 터뜨리자 이윽고 파편이 여기저기로 흩날리며 주변이 온통 회색빛에 휩싸였지만 차체는 멀쩡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차량 내부를 보면 폭발에 잠시나마 휘청거렸지만 마네킹의 모습은 변함이 없이 유지되며 심각한 피해는 없었습니다. 이런 점을 볼 때 AS9, AS10이 진행한 테스트 또한 이 정도 수준은 거뜬히 통과할 만한 높은 방어력과 안전성을 보였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심지어 플라산이 진행한 이번 테스트는 영상에서 보여진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런 소식을 들은 방산업계 관계자들을 놀라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K굴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성능 개량 사업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방사청에 따르면 이번 달 안에 K9A 체계 개발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분과위원회가 열릴 예정으로 이에 따라 K9의 2단계 성능 개량 버전이 대략적으로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K9A는 K9A1과 비교할 때 화력과 운용성이 대폭 강화될 전망으로 작년에 공개된 시제품에서 가장 눈에 띄는 차이점은 포탄 자동장 전장치를 채택한 것이었습니다. 덕분에 K9A1은 최대발 사속도가 분당 6발이었으나 K9A2는 9발까지 가능해 최대 40%의 화력 강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 기존에는 포반장, 사수, 부사수, 1번 포수, 조종수 등 총 5명의 승무원이 필요했으나 K9A2는 3명만으로 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K9A2를 도입한 호주의 캐서린 레이퍼 주한대사는 성능 개량을 통해 탑승 인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소식에 엄청난 만족감을 드러냈는데요. 그리고 최근 외교관들을 다 모아놓고 실시한 전투 훈련 시범에서도 호주 대사는 K9에 대해 대만족하는 모습을 드러내며 한바구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개발 중인 K9A2로 송탄 장치가 자동화되면 탑승 인원을 3명까지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하자 캐서린 대사가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인 건데요. 이날 우리 군이 K9를 통해 선보인 전투 사격을 직접 본 다른 국가 대사들도 감탄하기에 바빴는데요. 실제로 슬라메츠카 주한 체코 대사는 한국은 매우 효율적인 무기를 생산하는 주요국 중 하나이며 체코에 무기를 제공할 수 있는 잠재적 공급자라고 말했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역시 호주 빅토리아주 질롱시에 위치한 K9 생산 공장 부지를 방문해 현장을 직접 둘러보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K9이 잘 나가고 있는 건 그만한 특별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일단 K9는 몸체가 가벼워 주행 스피드가 뛰어난데 장애물이나 참호통과 능력도 우수합니다. 무엇보다 사거리가 40km인데 반경 50m 안쪽에 떨어지는 등 파편이 통상 50m는 나가니 실제 목표를 거의 100% 타격하는 높은 정확성을 보입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핵심은 가격으로 K9과 비슷한 성능의 독일 제가 최소 2배 이상인 것에 비하면 가성비 측면에서 따라올 자가 없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가장 최근에 K9이 계약된 곳인 이집트에서 벌써 소식이 나왔는데요. 최근 이집트의 한 군사 전문가가 K9이 이집트 공장에서 테스트 중이라는 사실을 트위터로 공개한 것으로 현지 생산이 임박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앞서 이집트 군수산업부는 한화디펜스와 2조 원 규모의 K9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차량 부품의 67%를 현지 생산하기로 하면서 현지 공장의 장비 공급이 한창 진행됐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한국에서 생산된 이집트 수출형인 K9A1이지와 이집트 군사공장에 인도돼 현지 생산을 시작하기 위한 검사에 돌입했다는 소식이 이집트 군사 전문가로부터 나왔는데요. 이집트 군사 전문가 마우무드 가말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K9과 관련한 소식을 도배하며 기대에 찬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K9 기술 이전 계약 체결 소식부터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계약서 최종 서명식 등 K9에 대한 새로운 내용을 모두 시시각각 업데이트하며 현지에서 언제 생산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런 반응은 이집트 현지인들에게도 형성된 분위기로 굉장한 무기라며 K9이 빨리 이집트에서 생산되길 바라는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집트 군수생산부 장관도 K9 현지 생산기지를 직접 방문해 공장을 시찰하고 최고 품질로 무기 체계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는데요. 현재 이집트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을 토대로 팩토리 200에서 K9 생산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에밀-A1 에이브럼스 탱크와 군용 차량인 시나 200도 함께 조립되고 있습니다. 앞서 K9의 이집트 수출 계약이 타결되면서 한국은 아프리카 지역 최초 방산 수출을 기록하는 동시에 전체 계약 금액이 2조 원 이상인 K9 최대 규모의 수출로 기록됐는데요. 여기에 더해 한화디펜스와 이집트 국방부 간 10여 년의 장기간 협상이 진행됐던 이번 수출이 마무리되면서 한국과 이집트 간 방산협력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거란 평가도 나옵니다. 다만 K9의 이집트 수출이 계약됐을 당시 일부 보도된 내용 중 오해가 있었으나 특별한 이슈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잡음도 사라진 상태인데요. 우선 가격을 지나치게 낮춘 것 아닌가에 대한 의문은 말도 안 되는 일이며 한국 방산업계는 절대 손해보고 파는 장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마지노선으로 설정한 가격보다 이집트 측이 10% 더 깎아달라고 요구했지만 끝내 우리가 수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80% 차관 대출을 해주는 것과 관련해서도 유례없는 특혜인 것처럼 부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국은행이 대금을 융자의 무기를 수출하는 건 한국뿐 아니라 영국, 프랑스 등 여러 방산 선진국에서도 관행적으로 해오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집트 현지 생산으로 인해 제3국의 기술 유출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로 이집트의 경우 이미 미국이 최신 전차 현지 생산을 허용한 수준이기 때문에 방산기술 유출은 그리 우려할 만한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자주포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국가인데요. 최근 K9과 관련한 반가운 소식들이 마구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본격적인 K9의 활약에 대해 기대해 보겠습니다. 인도가 파격적인 결단을 내리면서 한국은 초대박이 나고 미국은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바이든은 세계 무기 수입 1위 인도에 미국산 무기 판매를 늘리기 위해 지난 수년 동안 엄청난 공을 들여왔는데요. 미국 대통령 선거만큼이나 중요한 중간 선거를 한 달도 채 남기지 않은 지금 상황에서 갑자기 인도가 미국과 거래를 전면 중단하고 한국에 올인하겠다는 폭탄 발표를 하면서 바이든은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도대체 왜 갑자기 인도가 이렇게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는지 현재 인도에서 한국과 관련 너무나도 놀라운 신기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놀라운 소식들 지금 바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기를 수입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도, 영국도, 프랑스도, 중국도 아닙니다. 놀랍게도 바로 인도입니다. 인도가 매년 수입하고 있는 무기 규모는 미국의 5배, 중국의 2배 이상에 육박할 정도로 엄청난 규모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이 점을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40년 만에 최악의 위기를 맞이한 미국 경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너무나 장기간 높은 수치를 유지하면서 미국의 중앙은행은 매번 회의 때마다 충격적인 수준으로 금리를 올리고 있고 이 때문에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미국을 따라서 금리를 같이 큰 폭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높은 대출이자 때문에 아무도 은행에서 돈을 빌려 집을 사려 하지 않자 부동산 가격은 폭락하고 있고 기업들은 투자를 빠르게 줄이거나 완전히 철회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너무나도 무서운 경제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때 무리하게 돈을 풀고 제대로 된 선제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현재 비난 대상 1순위입니다. 이에 바이든의 지지율은 끝을 모르고 폭락하고 있는데요. 다음 달 초에 열리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미국 민주당이 공화당에 참패할 경우 바이든의 정치 인생은 끝이 나버릴 수 있습니다. 이에 바이든은 마지막 비장의 카드로 미국산 무기를 많이 판매하여 이를 선거 홍보 전략으로 사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로 미국산 무기가 많이 팔릴 경우 지지율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바이든도 이를 하려는 것이죠. 이를 위해 실제로 바이든은 인도 총리와 직접 만나서 인도에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미국이 인도에 5억 달러 약 7천억 원 규모의 군사 금융 지원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가 다른 나라와 무기 거래를 끊고 미국산 무기를 대규모로 사도록 7천억 원의 금융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인데요. 미국 고위 당국자는 미국이 인도에 신뢰할 만한 파트너로 여겨졌으면 좋겠다. 인도 나렌드라 모디 정부에 필요한 물품을 모두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토로했습니다. 미국의 이러한 파격적인 제안에 인도도 실제로 미국산 무기를 대규모 사기로 결정했습니다. 실제로 인도는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사려고 했던 무기들을 모두 취소해버리더니 미국과 대규모 무기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놀랍게도 바이든의 지지율은 9%피나 급등했습니다. 세계 무기 수입 1위인 인도와 대규모 무기 수출 계약을 체결한 것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대로만 흘러가면 바이든은 너무나 순탄하게 다음 달 중간선거에서 대승을 거둘 수 있고 그가 서명한 한국차별법도 굳이 고쳐줄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 때문에 대이변이 만들어졌습니다. 미국산 무기에 올인하려 했던 인도가 미국을 버리고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이 규모가 너무 커서 인도가 미국산 무기를 사실상 거의 구매하지 않고 국방 예산 대부분을 한국산 무기를 사는 데 쓸 수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바이든은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현재 인도 정규군은 육군 120만 명, 공군 14만 명, 해군 7만 명으로 총 141만 명, 매년 육군에 지출하는 비용은 30조 원, 해군 10조 원, 공군 15조 원에 육박합니다. 인접국인 파키스탄, 그리고 중국과 잦은 무력 충돌 때문에
인도는 해마다 큰 폭으로 국방 예산을 늘려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산 무기를 아무리 사도 가격만 높고 가성비가 떨어져 인도의 상황은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세계에서 가성비가 가장 높은 한국산 무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인도가 한국산 K9 자주포를 200문 추가로 도입했다는 소식은 이미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한국산 K9 전차로 중국산 전차를 사용한 파키스탄을 초토화시켰다는 소식도 이미 많이 알려졌는데요. 자, 그런데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무려 10조 원에 육박하는 인도 잠수함 프로젝트에서 한국이 선택됐습니다. 인도는 수중에서 오랜 기간 작전할 수 있는 공기부료 추진에어 인디펜던트 프로펄션 ARP 시스템을 탑재한 잠수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잠수함 기술의 최신 트렌드인 리튬이온 배터리 기반의 AIP 잠수함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는 잠수함 6척을 건조하는 비용으로 10조 원을 주겠다고 했고 사업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프랑스, 독일, 스페인, 러시아, 미국 그리고 한국이 수주에 참여했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인도에 6천억 원의 금융 지원까지 약속했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이 수주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인도가 선택한 것은 미국이 아닌 한국 대우조선해양의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을 개량한 DSME 3000 모델. 해군 전문 매체 네이버 뉴스는 지난 14일 대우조선해양의 DSME 3000 모델이 균형 잡히고 꽤 능력 있는 잠수함이라고 평가한 전문가인 HI 서튼의 분석 기사를 전했습니다. 서튼은 인도 PT-75의 사업에 4개 경쟁자가 있다면서 프랑스 바라쿠다, 한국 DMSE 3000, 스페인 S80 플러스, 러시아 아무르급이라고 전했는데요. 서튼은 4가지 경쟁 모델의 장단점을 열거하면서 DSME 3000이 균형이 잡히고 능력이 아주 뛰어난 잠수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서튼은 한국은 잠수함에 리튬 기반 배터리 기술을 적용하는 경쟁에서 가장 앞서 있다면서 이 기술은 잠수함의 배터리 잠항 지속 시간을 연장하는 만큼 인도 해군에게는 매력이 있을 것이며 AIP의 중요성을 낮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특히 경쟁 모델에 대한 가장 큰 차별점으로 6 내지 10기의 VLS를 꼽았습니다. 그는 한국 해군은 여기에 현무사살을 탑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극찬을 쏟아냈습니다. 자,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연히 잠수함을 구매하는 인도가 갑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인도에 잠수함을 팔려는 경쟁국들이 많기 때문에 당연한 일인데요. 인도가 한국을 선택한 이후 놀랍게도 인도와 한국의 갑을 관계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한국의 대우조선해양이 인도에 사업성이 낮아 입찰 포기하겠다라는 폭탄 발표를 하자 인도는 한국의 한국산 잠수함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다며 제발 계약을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간곡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기존에 7조 원을 제시했던 인도가 한국에 10조 원까지도 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무려 3조 원이나 더 주고서라도 한국산을 사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잠수함조차 한국산이 미국산과 프랑스산을 뛰어넘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단순히 무기만 팔아넘기고 모든 책임을 끝내는 미국이나 프랑스 등과는 달리 현지 국가들의 상황에 맞춰 부담스러울 정도로 친절한 사후 관리를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한화는 인도와 계약에서 포 100량 중 90량을 현지에서 생산하기로 해 인도의 방위산업 육성에 동참하는 식으로 인도 정부와 신뢰를 구축하려 했습니다. 인도 현지인들을 고용해 인도 경제 성장에 이바지하는 동시에 기본적인 무기 기술을 전수해줌으로써 인도의 무기 생산 자립도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매체들은 이러한 한국의 폭발적인 성장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일본 주간지 다이아몬드는 한화의 K9 자주포 판매 전략이 과거 삼성과 LG가 과감한 투자와 현지화 마케팅 전략 등으로 일본 가전 반도체 기업들을 앞질러 세계 시장을 석권한 전략과 매우 비슷하다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한국이 초대박 행진을 이어가는 동안 무려 8년 동안 일본은 고작 수출을 1건만 따냈다며 방위산업에서도 일본이 한국에 처참하게 패했다고 전했습니다. 세계 무기 수입 1위인 인도가 이렇게 한국에 올인하기 시작하면서 한국의 방산 수출은 놀라운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국가별 무기 수출 동향을 보시면 러시아와 중국, 독일, 영국은 폭락했습니다. 특히 영국의 경우 무려 41%나 감소했는데요. 무기 수출 최강국이라 불리는 미국도 겨우 14% 성장하는데 그친 반면 한국의 무기 수출은 무려 177% 성장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기록인데요. 한국을 방문한 CNN 기자는
최근 실적에서 소위 K방산을 내세운 한국 방위산업이 이미 방산 메이저리그에 진입했다라며 한국의 군사장비는 미국산보다 저렴하면서도 매우 유력한 대안이라며 한국산 무기 수출을 극찬했습니다. 한국산 FA-50 경공격기를 실제 운용하게 될 폴란드 공군 지휘관들이 한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T-50B를 직접 타보고 만족감을 표시해 와신에서 현재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T-50B는 폴란드가 도합할 FA-50과 마찬가지로 한국 항공우주산업이 제작한 T-50 고등훈련기에 바탕을 둔 기체인데요. 블랙이글스는 폴란드 댕블린 공군 기지에서 폴란드 공군과 우정비행을 실시했다고 밝혔는데요. 국산 항공기의 유럽 수출 마케팅 지원에 나선 블랙이글스는 폴란드 공군 지휘관 4명을 후방석에 태우고 비행에 나섰습니다. 비행에서 폴란드 공군 제1비행단장 마치에이 트레카 준장은 블랙이글스 3번기에 제4비행단장 그제고시 실로사즈 준장은 4번기에 탑승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제23공군기 지단장 크지스토프 스토비에츠키 대령은 7번기에 제1비행단 부단장 삐오트르 이바스코 대령은 6번기에 각각 탑승해 비행 체험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폴란드 공군 특수비행팀 오릭의 PGL-130 항공기와 함께 날아오른 블랙이글스는 댕블린 기지 상공에서 붉은색 연기와 흰색 연기를 내뿜으며 폴란드 국기를 그리기도 했는데요. 이후 임무 공역에서 별도 비행에 나선 블랙이글스 항공기들은 후방석에 탑승한 폴란드 공군 조종사들에게 국산 항공기의 성능을 유감없이 뽐냈습니다. 50여 분간의 비행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난 스토비에츠키 대령은 소감을 묻는 질문에 훌륭했다고 답했는데요. 그는 비행을 하면서 어떤 느낌을 받을지 유심히 봤는데 이 항공기는 내가 비행하는 미그-29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항공기였다면서 항공기와 조종사 간의 인터페이스가 미그-29와는 완전히 달랐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비행하기가 매우 수월했다. 매우 좋은 경험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는데요. 스토비에츠키 대령의 주기종인 미그-29는 러시아의 4세대 전투기로 러시아를 비롯해 옛 공산권 국가들을 중심으로 약 30여 개국에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한국산 T-50은 상대적으로 최신 항공기이기 때문에 비행 편의성이나 계기판과 조종관 등에서 차이가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었습니다. 뒤이어 항공기에서 내린 트레카 준장 역시 판타스틱하다, 후배들에게 추천할 만한 항공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는데요. 트레카 준장이 지휘하는 제1비행단에는 국산 FA-50 항공기가 배치될 예정인데요.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총 계약 대수 48대 중 내년 하반기부터 12대를 우선 폴란드에 납품한다는 계획입니다. 트레카 준장은 미그-29 전투기뿐만 아니라 냉전시대 전폭기 임무를 수행했던 수호-22 조종 경험도 갖고 있는데요. 그는 T-50은 내가 조종했던 항공기들과 전혀 달랐다면서 컴퓨터 기반 시스템과 플라이 바이 와이어가 인상적이었다고 전했는데요. 플라이 바이 와이어는 기계적 제어가 아닌 전기 신호에 의한 제어를 의미하는데요. 옛 항공기들은 기계 구조와 유압에 의존했지만 최신 항공기들은 조종 신호를 컴퓨터가 해석해 전기적인 신호를 유압 시스템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개발되는데요. 이를 통해 조종사 판단 이전에 컴퓨터가 계산해 비행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조종사 임무를 그만큼 줄여주게 됩니다. 트레카 준장은 컴퓨터는 조종사에게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해준다면서 T-50의 최신 장비들이 인상적이었는데 F-16과 유사한 것으로 보였다고 밝혔는데요. 한편 T-50은 KAI가 미국 록히드 마틴과 F-16을 기반으로 공동 설계한 항공기인데요. KAI는 지난 6월 록히드 마틴과 전략 협약을 맺고 공동 글로벌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폴란드에 뒤이어 말레이시아 정부 대표단이 최근 방한에 한국산 경공격기 FA-50 도입을 위한 실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폴란드에 이어 한국산 방산무기의 말레이시아 수출이 가시화한 것으로 보인다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이어졌습니다.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실사단이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 본사를 찾아 현장 실사를 진행했는데요. 실사단은 폴란드 수출 물량인 FA-50의 제조 과정과 완제품, 첫 한국산 전투기 KF-21의 시제품 등을 살펴본 뒤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는데요. 1차 시업 규모는 약 40억 링긴 약 1조 원으로 내년 1분기쯤 최종 사업자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말레이시아 공군은 현재 노후 전투기 현대화 사업을 진행 중으로
그동안 말레이시아는 훈련기와 경공격기를 겸해 사용해왔던 영국산 호크기를 대체하기 위해 경전투기 18대 구매를 추진해왔다고 밝혔는데요. 통상 항공기 수명을 30년으로 보는데 말레이시아가 호크 288대를 1995년 인수했던 것을 고려하면 퇴역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호크 108도 비슷한 시기에 도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지난해 11월 야간 훈련 중 추락사고로 노후 전투기 교체 필요성이 더욱 커졌는데요. KAI 측은 말레이시아가 훈련기와 경공격기 겸하는 기종에 대한 선호도가 큰 점을 고려해 폴란드 수출 기종인 FA50 성능 개량형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에선 후보 기종으로 FA50과 테자스 인도산 전투기, 허제 튀르키예, M346 이탈리아 알레니아 등이 경합 중인 가운데 한국산 FA50이 유일하게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한 업계 관계자는 FA50의 폴란드 수출이 원활하게 잘 이뤄지며 말레이시아 측도 마음을 굳힌 듯하다며 최종 경합을 벌이던 이탈리아 M346은 후속 군수 지원이 원활하지 않아 마이너스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는데요. 산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정부는 군 현대화 계획을 추진 중이며 향후 무기 수입 규모가 지속해서 확대될 전망으로 현재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중국과 분쟁,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인근 국가와의 해상 영유권 분쟁 등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한국은 1993년과 2010년 각각 K200 장갑차 111대, 1억 4,652만 달러 규모와 훈련함 2척 4억 달러 규모를 말레이시아에 수출한 바 있었는데요. 말레이시아가 도입 기종을 확정지으면 시업금 납부 방법에 대한 세부 협상이 이어질 전망으로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산 전투기는 제품의 가성비가 좋고 폴란드 수출 등으로 우수성과 후속 군수 지원이 우수한 것도 시장에서 검증된 것이 FA50의 강점이라며 말레이시아 고위 인사가 수출 계약을 앞두고 마지막 확인 차원에서 실사를 진행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폴란드, 말레이시아와 국산 경공격기 FA50 수출 계약을 체결할 예정인 가운데 콜롬비아와도 협상을 벌이고 있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재 콜롬비아는 FA50 20대를 원하고 있다며 FA50대당 가격은 4천만 달러 약 520억 원 수준으로 20대 계약이 확정되면 수출 규모는 1조 400억 원 수준이라고 밝혔는데요. 콜롬비아 공군은 A37 경공격기 17기와 T37 훈련기 30여 기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노후화로 인해 현재 퇴역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당초 콜롬비아가 대체 기종으로 고려한 것은 F-16 전투기였지만 감염증으로 인한 경제 타격 등 여파로 예산이 부족해지자 성능과 가성비가 뛰어난 한국산 FA50으로 눈을 돌린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와 함께 콜롬비아 공군이 장학생을 선발해 한국에 보내 교육을 받는 것과 티토 사울 피니아 전주한 콜롬비아 대사가 2016년 3월 공군 제1전투비행단에서 국산 초음속 훈련기인 T-50에 탑승해 직접 비행 체험을 한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콜롬비아 피니아 대사는 20여 년 동안 약 8,000시간 비행한 경력이 있는 베테랑 전투기 조종사로 콜롬비아 공군 사관학교 출신인 그는 주한 콜롬비아 대사로 부임하기 전까지 공군 사령관이었는데요. 한국산 전투기를 탑승해보고 파워풀한 성능에 현재 아시아 시장에는 앞으로 180대 이상 수출한다는 목표를 잡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아시아에서는 이미 인도네시아와 태국, 필리핀 등이 FA50을 운용하고 있어 수출 목표를 달성하면 아시아 시장 지배력이 더욱 공고해질 전망으로 여기에 콜롬비아와 FA50 수출 계약이 성사되면 KAI는 유럽과 아시아에 이어 남미까지 수출 전선을 확장하게 됩니다. 현재 한국은 전 세계 무기 수출국 8위에 올라 있는데요. 수출입은행이 지난달 발간한 방위산업의 특성 및 수출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국 무기 수출은 그전 5년 대비 17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 결과 전 세계 무출에서 엄청난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보고서 통계를 보면 이번 연도 기준 한국방산업체 매출은 전년 대비 6.2% 증가한 15조 원, 영업이익은 16.4% 늘어난 5,67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방산 매출은 항공유도 31.9%, 탄약 16.5%, 화력 13.7%, 함정 13.3% 순으로 많았는데요.
4개 분야는 전체 매출에서 75.4%를 차지했습니다. 분야별 영업이익률은 항공유도 4.7%, 탄약 5.8%, 화력 6.8%, 함정 6.8%, 기동 4.2%, 통신전자 4.2%, 화생방 5.4% 등이었는데요. 한편 한국군 당국은 FA50을 비롯해 K 흑표 전차 K9 자주포 등을 구매할 것으로 알려진 폴란드에 방산 업무를 전담하는 무관을 파견한다며 해당 무관은 한국과 폴란드가 방산 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이행에 관한 업무를 맡는다고 밝혔습니다. 군 관계자는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변수에 대처하고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러한 한국의 무기 수입을 한 국가들 입장에서는 확실한 한국의 AES 시스템에도 한국 무기에 대한 평가가 날이 갈수록 올라가고 있습니다. 폴란드에 한국 무기를 판매한 이후부터 유럽을 넘어 최근에는 중동에서도 한국 무기 구매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는 K방산이 아시아와 유럽을 넘어 중동에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에서 미국 무기가 가장 우수하다고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군사력을 가진 미국의 그 배경에는 미국의 우수한 군사기술이 그 바탕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 때문에 세계 무기 시장에서 미국은 항상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최근 떠오르고 있는 한국 무기의 진격에 미국제 무기가 굴욕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들어 한국의 무기가 세계 무기 수출 시장에서 떠오르는 다크호스로 부상하기 시작했죠. 어느 순간부터 한국 무기의 주목도가 올라가더니 전 세계 무기 수출 부문에서 9위에 올랐고 이제는 세계 4대 방산 강국을 넘볼 정도인데요. 그야말로 K방산이라는 이름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미국 무기가 비싸기 때문에 구매가 부담스러웠던 국가들이 하나, 둘씩 그 대용품으로 한국 무기를 구매한 것이 시작이었지만 막상 사용해보니 구매한 국가들 사이에서 성능이 너무 만족스럽다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한국 무기들이 주목을 받게 된 것인데요. 가격은 미국산 무기보다 저렴하지만 성능은 오히려 미국제보다 더 뛰어나다는 평가가 직접 사용해 본 국가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무기에 대한 실제 평가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최근에는 미국 무기가 한국 무기들에게 밀려나는 상황까지 와버렸는데요. 최근 사우디에서 나오고 있는 움직임에 미국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사우디가 미국과의 관계가 나빠지면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대놓고 도발을 하며 석유를 감산하는 등 지금까지 친미 정책을 펼쳤던 사우디였지만 바이든 대통령 집권 이후 두 나라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사우디가 최근 미국의 최신 전차가 성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미국의 전차를 퇴출시키고 한국의 흑표 전차 도입을 검토하자 미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의 주력 전차인 에미레이 에이브람스 전차가 한국의 K 흑표 전차보다 성능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오며 점점 설 자리를 잃고 있기 때문인데요. 사우디가 외교적인 이유로 미국제 무기보다 다른 나라의 무기를 선호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실제 한국제 전차가 미국제 전차보다 성능이 우수하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 무기 시장에서 벌어지는 한국 무기 구매 열풍과 한국 무기 성능의 미국제 무기들이 퇴출당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상의 왕자라고 불리는 전차. 육군의 가장 중요한 무기체계로 강한 화력과 방어력을 가지고 적진의 방어를 뚫고 전진을 하는 지상전의 가장 중심에 있는 무기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전차가 어느 나라의 전차냐고 한다면 단연코 미국의 에미레이 전차 아니면 독일의 레오파드2 전차 둘 중 하나를 지금까지는 최고의 전차로 여겼습니다. 우수한 성능과 신뢰성 그리고 실전에서의 차력 덕분에 이 두 전차가 세계 1, 2위를 다투는 전차라고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없었죠. 그런데 최근 이런 평가가 완전히 뒤바뀌게 되어 군사 전문가들이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능을 비교해봤을 때 한국의 K2흑표 전차가 가장 우수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사우디와 노르웨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오일머니의 대표주자인 사우디는 과거부터 미국 무기의 최대 구매자 중 하나입니다. 막대한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미국산 무기를 대량으로 도입했는데요. 미국의 주력 전투기인 F-15부터 시작해 미국의 주력 전차 에미레이 에이브람스 전차까지 대량의 미국산 무기를 주력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사우디가 구매한 에미레이 전차는 분명 세계 최고의 성능을 가진 전차라고 했지만 의외로 사우디가 운영을 해보니 문제가 많았는데요.
예멘 내전에 참전한 사우디군이 후티방군에 의해 큰 피해를 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후티군의 대전차 미사일에 사우디군의 에미레이 전차들이 줄줄이 격파되기 시작하면서 사우디군은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요. 이 때문에 사우디군은 에미레이 전차에 대해 생각만큼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평가를 내린 것입니다. 화력과 방어력은 뛰어나지만 미사일에 대한 대응 능력이 약해 운용이 불안정하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죠. 이 때문에 최근 사우디에서는 한국의 K2 흑표전차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미국의 전차를 퇴출시키자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인데요. 미국의 주력 전차이며 앞으로도 30년 이상은 더 현역으로 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에미레이 전차는 1979년도에 처음 도입된 이후 전차의 성능에 미국이 만족하면서 시대에 따른 업그레이드만 진행하면서 후속 전차를 개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구식인 전차의 내부 컴퓨터와 GPS 같은 전자장비만 교체하며 업그레이드 하다 보니 아무래도 현대의 전장과는 맞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비해 흑표전차는 개발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한국의 최신 전자장비와 신기술을 대거 도입하여 기존의 전차보다 월등히 우수한 성능을 발휘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M1 전차보다 강력한 화력을 가졌으며 방어력도 더 우수하고 자동 장전 장치까지 탑재하여 더욱더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특히 최신 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날아오는 대전차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해버리는 능동 방어 장치와 추가 반응 장갑까지 탑재하여 미국의 에미레이 전차보다 훨씬 더 우수하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지금까지 정치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무기를 많이 도입하긴 했지만 실제 야전 지휘관들은 한국의 K2 전차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에미레이 전차가 대응할 수 없는 상황에도 K2 전차는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며 실제 작전 효율성을 더 높여준다며 강력히 K2 전차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K2 전차에 주목하고 있는 나라는 사우디만이 아닙니다. 현재 노르웨이의 신형 전차 도입 사업에도 K2 전차가 가장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폴란드가 독일과 미국제 전차를 다 제치고 한국의 흑표 전차를 선택하면서 흑표의 성능에 크게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현재 독일제 레오파드 2 전차를 운용하는 노르웨이는 차기 전차 후보로 한국의 K2 흑표 전차와 독일제 최신형 전차인 레오파드 EH 전차를 최종 후보로 놓고 시험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소라면 만날 일이 없는 두 전차가 나란히 시험 평가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눈이 많은 노르웨이의 지형에서 거리낌 없이 눈길을 치고 나가며 독일 전차를 앞서 나가는 K2. 시험 평가가 인상적입니다. 세계 최고의 자동차 회사를 보유하고 있고 세계 최고의 전차 강국이라고 불리는 독일의 최신 전차를 넘어서는 흑표의 모습에 독일의 기술자들마저 경악을 금치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가격도 더 저렴하여 노르웨이의 군 관계자는 정치적인 입김이 없는 이상 한국의 K2 전차로 확정되는 것이 유력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산 전차가 세계 최고라고 자부하는 미국과 독일의 전차들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에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특히 K2 흑표 전차는 한국이 처음으로 직접 만든 국산 전차인데 100년도 전부터 전차를 만들고 있던 독일과 미국이 한국에게 밀렸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한국산 명품 무기 중 수출에 가장 많은 실적을 올려주고 있는 무기는 너무나도 유명한 K9 자주포입니다. 최근에는 폴란드에 이어 인도가 K9를 200대나 추가 도입하면서 또다시 경쟁 업체들을 눌러버리고 자주포 강국으로 거듭나고 있는데요. 오랜 경쟁 상대였던 독일의 PGH-2000이 처음에는 K9보다 성능 면에서는 우수했지만 비싼 가격 때문에 대량으로 판매도 안 되고 업그레이드도 하지 못하면서 최근에는 꾸준히 업그레이드를 진행한 K9 자주포가 성능 면에서도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명실상부 세계 최고의 자주포가 된 것이죠. 세계 최고의 자주포답게 실전에서도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었는데요. K9를 도입한 인도와 중국산 자주포를 도입한 파키스탄과의 전투는 K9이 얼마나 대단한 무기인지를 알려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카슈미르 계곡에서 인도와 파키스탄이 벌였던 포격전은 처음에는 인도가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K9 자주포를 100대를 구매한 인도였지만 당시에는 한국에서 갓 들여온 10대가 가지고 있던 무기의 전부였습니다. 반면 상대방인 파키스탄은 중국제 150mm SH-1 자주포 36대를 동원하여 인도군에 선제 공격을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미 숫자에서 3배나 많으며
먼저 공격한 파키스탄군의 공격에 인도군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포격전이 벌어진 이후 결과는 중국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어버렸습니다. 파키스탄군의 SH-1 자주포 부대가 오히려 인도군의 K-9 부대의 반격에 밀려 완전히 전멸해버린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국이 더욱 충격을 받게 된 것은 이 전투에서 K-9 자주포는 단 한 대도 피해를 입지 않았던 것이었죠. 숫자도 3배나 많았던 중국산 자주포들이 제대로 된 타격조차 입히지 못하고 그야말로 녹아내려버려 중국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중국의 관영 매체들을 통해 K-9의 성능이 형편없다고 거짓 선전하기 바빴는데요. 하지만 정작 인도군이 중국과의 분쟁지대에 K-9를 투입하자마자 꼬리를 내리고 부대를 후퇴시켜버리는 추태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K-9를 실전에서 써보고 완전히 반해버린 인도는 200대를 추가 도입하겠다며 한국에 정식으로 구매 신청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호주와 폴란드도 K-9를 도입 확정을 지으며 K-9 운용국이 되었습니다. 핀란드군과 에스토니아군은 K-9이 들어올 때 국가적인 행사를 치를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노르웨이군은 K-9의 성능에 반한 이후 한국 무기에 전적으로 신뢰감을 보이며 K-2 흑표전차마저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영국의 차기 자주포 도입 사업에서도 가장 유력한 후보로 K-9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의 방산 기술이 전통적인 군사 강국이자 선진국인 영국마저 인정할 정도로 올라왔다는 것을 반증하게 된 셈입니다. 이미 훌륭한 성능을 가진 자국산 자주포인 AS-90을 운용하고 있는 영국이 그 후속 무기로 한국의 K-9를 고려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방산 시장에서 한국의 입지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는지를 방증하고 있는 셈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한국 무기를 견제하는 움직임이 나오는 것도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이죠. 주력 무기가 하나 둘씩 한국 무기에게 성능에서 밀리게 되고 수출 시장에서 조금씩 점유율을 뺏기게 되면서 방산업이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미국으로서는 한국을 견제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특히 첨단 무기의 결정체라고 불리고 있는 전투기 분야에서 마저 미국이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CNN 방송은 한국이 KF-21로 초음속 전투기 엘리트 그룹에 합류했다며 가격 경쟁력이 미국의 F-35보다 좋을 것이라고 보도하며 한국 무기가 이제는 미국의 무기 수출에 위협을 준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의 자주 국방의 역사는 길지 않습니다. 한국인들이 우수한 이유는 길지 않는 무기 개발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벌써 미국이나 유럽 등이 강국들이 견제할 정도로 우수한 무기들을 만들어내 세계 시장에서 떠오르는 다크호스로 인정받고 있습니다.